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이 다 온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실적이 발표됐는데,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지금 102.47빌리언 정도 되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가 102.19빌리언이 있으니까 일단 비트를 했다. 매출은 비트를 했고, 그 다음 EPS 역시도 1.77달러인데 1.85달러로서 비트를 했죠. 그래서 매출과 EPS는 다 비트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한 8%, 13%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차이나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예측치가 13.43이었는데 14.49빌리언에서 조금 적게 나왔죠. 미스가 되었고, 아메리카도 44.45인데 44.19로서 조금 미스를 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1 정도를 갖다가 1빌리언을 예측했는데 49.03으로서 조금 일단 이것도 미스를 했고, 그 다음에 맥 같은 거는 8.5빌리언인데 8.73으로서 맥은 아무래도 이걸 비트를 했다.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6.97빌리언인데 6.95빌리언으로서 이것도 좀 미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웨어러블 이런 것들은 8.64빌리언인데 9.01빌리언에서 웨어러블이 좀 좋게 나왔죠. 나머지는 좀 뭐 완전히 혼조세가 좀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그멘트로 본다면은 프로덕트 있죠.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매출은 73.49빌리언 예측했는데 73.72로서 이거는 약간 일단은 지금 이제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도 28.18인데 28.75로서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시 디비던드, 이거 캐시 배당 있죠. 이거는 주당 한 0.26달러가 예측이 되고 있고, 저 9월 달에 들어서서 콜에서는 상당히 일단 컴퍼니 레븐이라든지 아이폰 매출, 그 다음 EPS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레코드를 찍었다. 기록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서비스 레버뉴가 올타임 하이였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지금 매출 본다면 177.82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치가 180.17빌리언이니까 이것도 비트를 했고, 그 다음 EPS도 1.58달러인데 1.95달러가 나와주면서 비트를 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32.4빌리언 예측했는데 33.01빌리언에서 전부 다 비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지금 주가가 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22년도 이후부터 해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4분기 가이던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예측치가 208.45빌리언이죠. 근데 206에서 213빌리언 정도 되면서 넷셀도 상당히 또 올라가고 있고, 다음 10에서 한 13% 정도의 YY 기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FX 지금 테일윈드 있죠. 환차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90bp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환차까지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자체가 21에서 26빌리언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데 2024년도 4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21.2, 요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그멘트별로 봤을 땐 온라인 매출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예측치가 66.93이 있는데 67.41빌려서 크게 늘어났고, 피지컬 스토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5.56이 있는데 5.58빌려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떨드파리 셀러 있죠. 직접적 판매가 아니고 좀 제3자에게 주는 그런 지금 넷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2빌리언인데 42.49빌리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비트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그다음 구독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12.49인데 12.57로 나와주고 있고, 노스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전부 다가 일단 다 비트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Q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YY 기준에서 3Q 때 얼마만큼 매출의 성장률이 있었는지, 자, S&P 500 같으면 한 3% 정도 상승했는데, 자, 반면에 애플이 8%, 테슬라가 12%, 아마존이 13%, 구글이 16%, 넷플릭스가 17%, 마소가 18%, 마타가 26%로서 다 상승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고 좀 주춤거리고 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캐펙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때까지 봤던 마소, 구글, 메타 전부 다 일단 지금 캐펙스를 다 증가시키고 있죠. 자, 그런 이유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자본 대비해서 강력한 수익의 잠재력을 지닌 엄청난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죠. CEO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시작이 있죠. 그래서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오라클 이런 데서 부채를 많이 끌어당겨서 너무 많은 지금 이제 자본 투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타나지도 않는 데서. 자, 그런데 일단 멀리 보는 사람들은 수익의 잠재력이 엄청난 기회다. 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면은 갖다 불 일이 없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캐펙스가 그래서 2025년도에 12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금액은 2026년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일단 지금 이제 퀘션 마크가 들면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여기 자체가 캐펙스를 갖다 붙는 게 부정적이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 보셨듯이 AWS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죠. 아마존에 있어서 아마존 웹사이트 클라우드 쪽에서 그 이유로 본다면 최근 50만 개의 트레니움의 2 칩이 탑재된 프로젝트 레이너 이걸 출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은 현재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의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배포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0만 개 이상의 M2 학습 칩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트레니움2 이거는 지속적으로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해서 전분기 대비 150%가 성장되고 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AI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본 지출이 지금 이제 아까운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부어야만이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캐펙스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자, 요런 데 있다는 거죠. AWS의 AI 용량이라든지 트레니움 수요에 대한 것을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분기 1기가와트 이상의 추가 용량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7년도까지 총 용량이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력은 여전히 업계의 주요 병무 현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자기들이 트레니움이라는 그런 맞춤형 칩을 통해서 AWS AI 용량을 갖다 크게 늘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본적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니움 이런 것들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자, 그게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맞춤형 칩이죠. 요게 트레니움 2 칩은 이미 완전히 구독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경쟁사보다도 30에서 40%더 우수한 가격 대비로 성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모두에서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트레니움 3 역시도 올해 말에 프리뷰 비전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초에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GPU 대신해서 자기들의 맞춤형 칩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것도 AWS의 AI 용량을 위해서 자본적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본적 지출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기는 아마존 웹스의 매출이죠. 이번에 매출의 성장이 20%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웹 서비스의 매출의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안에는 클라우드의 성장이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탕에는 결론 AI가 같이 가고 있다. AI 수요가 있으니까 클라우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클라우드가 늘어나니까 AWS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AI라든지 클라우드에서 또 자체 칩을 갖다 만들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는 캐펙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의 증가가 있어야만이 이런 식으로 매출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캐펙스 증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요거 자체를 무시한다. 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포커스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자체를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상당히 일단 크게 내려왔고 있죠. 그래서 한 25%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 또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또 21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앞으로 성장이 멈추면서 여기서부터 하락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오라클이 오픈 AI와 스타게이트를 위해서 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갖다 구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eveloper Related Companies는 디트로이트 외곽의 농장에다가 70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갖다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AI를 구동하고 있는 급성장되는 부동산 분야에서 지금까지 체결된 가장 큰 거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만큼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부채로서 일단 감당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니면은 크게 지금 이제 말이 왈가왈부가 안 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 부채로 인해서 정말로 수익이 그만큼 날 수 있느냐, 즉 그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라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라클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에 계속해서 10빌리언 정도의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6년 동안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5%의 토탈 코스트의 35%는 랜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인데 파워, 전력 이런 데 쓰는 것들이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데도 65%의 토탈 코스트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코스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4빌리언 정도가 들어간다. 매년에 한 10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원이엘에 한 6.4빌리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60빌리언의 지금 매출에서 한 39빌리언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고, 자, 남는 것 자체가 21빌리언 정도의 그로스 마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매년 한 35%의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률이 있다면 주가 자체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라클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 있죠. 요때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지금 이제 5, 6년 동안에 있어서의 피지컬 이यर 동안입니다. 자, 그때 지금 이제 OCI 있죠. 롱레인지로 봤을 때 레버뉴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플랜을 2016년도가 18빌리언 그때부터 시작해서 144빌리언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AGR을 5년 동안 71%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에다가 돈을 갖다 붓고 있다는 거죠. 캠팩스에다가. 자, 그렇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일단 갖다 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일단 경영진들은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AWS 있죠. 요거 자체는 2018년도라든지 9년도, 30년도 가면 좀 쪼그라든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반면에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마소,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콜루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지금은 좀 쪼그라들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많은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가져갈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매출의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2016년도를 본다면 16%, 자, 그 다음이 지금 이제 24%, 그 다음에 2018년도가 적어도 48% 피크를 찍죠. 그 다음에 2019년 역시도 45%,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본다면 이제 13%, 그 다음에 일단 17%, 그 다음에 일단 37%,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는 44%까지 올라가죠.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서 좀 길게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가 6.82 정도 되고 있고 2017년도가 한 8.03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2010년도 다 됐으니까 2017년도 거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8.03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한 지금 40배수 받고 있는데 이건 조금 고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 25배수, 그 다음 일단은 지금 좀 5년치 평균 20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지금 현재 빅테크가 한 35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배수 아니면 30배수 정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30배수를 놓고 한번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0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돌아와서 8.03이죠. 그래서 8.03에다가 30배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30배수 해주니까 한 240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적정 주가 전도 한 240불 정도 되고 있다. 자, 근데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0불 정도가 아무래도 적정 가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라인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때 큰 폭을 뛸 때 있죠. 자, 그럴 때 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뛸 때는, 자, 그때는 아무래도 수주 때문에 많이 뛰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자, 밸류에이션 상에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격의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라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6%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하락했던 것을 폭을 좀 많이 하면서 약간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걸 갖다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자, 나스닥 100 수준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 7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달 정도 조정 맞는다고 해서 꺾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올라와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나스닥 100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기서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하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다. 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가져간다. 그렇다면 그때 조정이면 우리 또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먼슬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선, 5월선, 10월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단 던질 때는 아니고, 물론 이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또 꺾일 수는 있고 눌림목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요거는 일단은 갭으로 뛰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죠. 자, 그렇다면 돌파한 후에는 약간의 지금 돌림목이 되면서 되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200선에서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195불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위에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지고 갈 때지 이런 것들 다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슬라 한 달 동안에 움직이면 그래 십자로 일단 아무것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아직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 위에서 일단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긴 추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추세를 보면서 갈 때는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이걸 갖다가 팔면서 던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세가 하락했던 것이 다시금 상승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자, 길게 보시면 일단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짧게 본다 보기보다는 짧게 봐가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하락 추세 있죠. 길게 보면 이렇게 하락된 하락 추세가 변환이 돼서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것은 한다고 보여지지가 않고 있다. 자, 일단 테슬라 역시도 들고 갈 때고 빠질 때마다 지금 이제 묻어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에 왔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펙스가 너무 많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 캐펙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기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밸류에이션 조정,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불대가 계속해서 지켜지는 한은 주가는 계속해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타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5일선 위에 있는 상태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일단 하락세는 깊어졌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완전히 여기서부터 무너져서 급격하게 꺾인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라인대 있쪽에서 많이 올라왔던 라인대, 저 고 라인대에서 요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25불,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당했던 요 라인대 있죠. 자, 요 라인대 690불대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있다가 다시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랬던 것은 지금 이제 캐펙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또 다시금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일단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하셔서 들어가자. 저 오른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있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은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일단 신고가 돌파할 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주가가 더 많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부터 난 그 위에부터 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 끝났고 이제부터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자기 나름대로 260불대 위에서 난 놀겠다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역시도 들고 갈 때지 팔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위에 거쳐있고 오늘장에서 일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직전 고점이 요 라인 때 이제 240불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금 그 위에서 또 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기서부터 뭐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200일선 위에 있고, 자, 이때 들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AWS가 계속해서 발전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